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혹시 생명을 구하는 신약 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이 우리가 생각하는 생물학이 아니라 데이터 문제라면 어떨까요? 올해 첫 분석에서는요, 바로 이 문제,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제약 R&D의 미래를 결정지을 운영상의 거대한 전환점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단순히 낡은 종이 문서를 디지털로 옮기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데이터를 그냥 쌓아두기만 하던 그런 시대도 끝났죠. 이제는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모든 데이터를 하나로 쫙 엮어내는 우리가 디지털 스레드라고 부르는 통일된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 스레드가 바로 느리고 비쌌던 R&D 과정을 초고속 혁신 엔진으로 바꿔놓을 핵심 열쇠거든요. 그렇다면 이 데이터가 조각조각 나 있는 게 진짜 어떤 비용을 초래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업계가 지금까지 내고 있던 세금 중에 가장 비싼 전략적 세금입니다. 그리고 이 세금은요, 우리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의지하려는 바로 그 AI의 잠재력마저 조금씩 갉아먹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흐름이 딱 끊기면요, 각 팀들은 서로 다른 정보를 붙들고 이걸 맞추느라 정말 귀중한 시간을 그냥 길바닥에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얼마나 엄청난지 보여주는 숫자들을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전 세계 임상시험은 여전히 참여자 모집 때문에 쩔쩔매고 있습니다. 무려 44%,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시험이 목표 인원을 못 채워서 실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비효율은요, 임상시험이 끝나기까지 평균 1년 이상, 정확히 말하면 12.2개월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지연을 만들어냅니다. 시간은 곧 돈이죠. 이 지연은 엄청난 기회비용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요, 하루에 약 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억 원이 넘는 돈이 그냥 허공으로 사라지는 셈이에요. 이 막대한 일일 세금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치료제가 시장에 하루 늦게 나오는 정말 거대한 전략적 위험인 거죠.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단순히 기술만 업그레이드해서는 안 됩니다. 훨씬 더 거시적인 프레임워크가 필요하죠. 바로 이 디지털 스레드가 AI 시대를 위한 연결 조직, 뭐랄까 튼튼한 힘줄 같은 역할을 해줄 겁니다. 성공적인 디지털 스레드를 구축하려면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반드시 딱 맞춰야 합니다. 첫째는 모든 시스템이 서로 말이 통하고 추적이 가능한 기술적인 기반. 둘째는 AI의 판단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제 요구.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전 세계 환자 데이터의 다양성을 전략적인 자산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 세 개의 기동 중에서 단 하나라도 무너지면요, 이 전체 스레드는 그대로 뚝 끊어지고 마는 거죠. 규제 기반의 신뢰를 얻으려면 우리는 이제 속을 도통 알 수 없는 블랙박스 AI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대신에 모든 걸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글래스박스 시스템으로 가야 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만약 AI가 어떤 환자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 어떤 유전자 변이나 가족력 같은 특정 데이터 때문이었는지 정확하게 역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실과 이상의 차이죠. 혈전 예측 AI 도구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이 도구는요, 아주 잘 통제된 실험실 환경에서는 정말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지저분한 실제 데이터와 마주하자마자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왜일까요? 중간중간 빠진 정보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 실제 현장에서 테스트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부실한 데이터 기반 위에 AI를 쌓아 올렸을 때의 위험성입니다. 이 데이터 파편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수동 데이터 세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폐증 탐지 AI 연구를 보면요,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것 자체는 단 몇 초면 끝납니다. 그런데 AI가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정리하고 준비하는 데는 이미지 한 장당 무려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나 걸렸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낭비죠. 자,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해결했다고 칩시다. 하지만 아무리 최고의 엔진을 가졌어도 엉망인 지도를 가지고는 제대로 달릴 수가 없겠죠. 지금의 임상시험 계획서, 즉 프로토콜이 종종 그런 엉망인 지도 역할을 합니다. 환자하고 연구진 모두에게 불필요한 부담만 주는 이 복잡한 프로토콜을 아주 똑똑하게 간소화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다음 과제입니다. 핵심은 생각의 전환입니다. 프로토콜을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딱딱한 문서로 봐서는 안 돼요.
디지털 스레드를 활용해서 살아 움직이는 계획서를 만들어야죠. AI를 이용해서 최소 실행 가능 프로토콜, 즉 MVP를 만드는 겁니다. 실시간 데이터를 보면서 이 검사 항목은 굳이 필요 없겠네 하면서 빼고 과정을 최적화해서 참여자의 부담을 극적으로 줄여주는 거죠. 아무리 정교한 디지털 시스템을 만들어도요, 지친 환자와 보호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그냥 외면받게 됩니다. 한 희귀 질환 연구에서 복잡하기만 한 온라인 동의서의 수락률은 고작 18.6%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환자 단체가 직접 나서서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자 동의율이 무려 94%까지 치솟았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게 바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죠. 자, 이제 시야를 더 넓혀보죠.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환자 데이터를 확보하는 건요,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AI 시대의 R&D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전략적 자산입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사례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 기업에서 진행되는 임상시험은 전 세계의 1.1%에 불과한데요. 동의율은 80%가 넘고 시험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비율도 85%에서 96%에 달합니다. 정말 엄청난 잠재력이 숨겨져 있는 시장인 거죠. 그럼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어떻게 이 모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연합학습이라는 기술 덕분입니다. 방식이 아주 기발한데요. 데이터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AI 모델이 직접 병원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환자 데이터는 병원 방화벽 안에서 안전하게 있고요. AI 모델만 그 안에서 학습을 한 뒤에 학습 결과만 딱 챙겨서 중앙 서버로 돌아오는 거죠. 개인정보 유출 걱정 없이 전 세계 데이터를 학습하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R&D가 단절된 파이프라인에서 AI 기반의 통합 시스템으로 진화하는 이 거대한 전환의 중심에는요, 결국 책임과 거버넌스라는 리더십의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리더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아주 명확합니다. 데이터 사일로, 그러니까 부서 간의 벽을 허물고 신뢰할 수 있는 AI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모든 AI 모델이 반드시 실제 현장에서 검증받도록 강제하고 무엇보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포용적인 프로토콜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강력한 기술이 환자들에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잘 정돈된 데이터와 AI, 그리고 정밀의료 기술이 만나면 과연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바로 기회적 스크리닝이라는 혁신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뭐냐면 앞으로는 다른 목적으로 찍은 CT나 MRI 영상 속에서 미처 증상이 나타나기도 전에 잠재적인 질병의 징후를 발견하게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건 질병이 생긴 뒤에 치료하던 지금의 의료 패러다임을 질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막는 예방 중심으로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통합하고 AI를 현명하게 활용할 때 비로소 열리게 될 미래죠. 자, 이렇게 반응적인 치료에서 선제적인 예방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알고 있던 헬스케어의 정의는 과연 어떻게 영원히 바뀌게 될까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